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네, 오늘 12강을 시작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계속 좋은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연고점의 최고점까지 코스피는 와 있고 코스닥도 지금 기존의 예전 900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은 바이든 당선이 되면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대형주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테마의 순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최근에는 테마가 그렇게 전달에 대비는 11월 초보다는 좀 약간 상승세가 연속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이 약간은 소외되고 있고 중대형주 쪽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이 바뀌는 그런 구간이 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그러니까 대형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큰 개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매물 압박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그냥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신 종목들은 그대로 보시고, 단 중순까지 12월이 들어오고 나서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많은 변동성이 요구됩니다. 이유는 이번 만기가 1년의 마지막 만기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별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으니까, 만일에 기존의 고점에서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다, 아니면 삼성전자로 말씀드리면 위로 올라갔는데 7만 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비중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비중을 차익하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했던 거를 먼저 원포인트 리뷰를 하고 가겠습니다. MACD 관련된 걸 했었는데요. MACD는 제일 신뢰도가 높은 대응법은 영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그 다음에 영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제가 그때 설명드린 게 다음 화면에 나오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ACD는 추세선이나 패턴과 동시에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 매번 말씀드리지만 복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같은 경우는 기본 수치를 쓰는데, 스톡캐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변형 수치를 알려드렸는데, 그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 나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처음에 무작정 바꿨다가는 그 평균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균값이 안 맞으면 매매에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선과 평균값,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기본적으로 룰을 만드셔서 어느 선으로 볼지, 아니면 상단으로 간다, 하단으로 내려간다, 이런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를 좀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개별로 나중에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리고 MACD는 박스권이나 하락 추세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박스권으로 되게 되면은 종목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MACD가 상당히 보폭이 넓은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달에 이제 최대 거래량 캔들에 대한 걸 했는데, 최대 거래량 캔들이 기준이 되고, 그 캔들보다 좀 더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게 나오면 그 다음 캔들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양에 따라서 캔들 위치에 따라서 기준선이 바뀐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맥점 포인트라는 게 이게 개인이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계속 어떤 종목에 대량 거래량이 나왔다 그러면 그 봉을 기준으로 상하단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MACD 저번 주에 했던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양음선 바뀐 라인이 여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영선을 밑으로 하단으로 이탈됐을 때가 매도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많이 숙달되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도 매도를 하십니다. 데드크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체 추세에서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리는 영선 돌파, 영선 이탈, 그리고 박스권의 형태 때는 기존의 MACD가 영선 밑으로 안 간다면 이평선과 추세선을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대응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으로 보시고, 영선을 돌파했을 때 이 윗부분이 정배열인지 아니면 박스권인지 그 부분을 보시면서 20선이나 60선의 흐름을 같이 겸용하시면 되게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적인 반복을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여러 번 보고 복귀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여러분께서 좀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검색기를 공개를 하나 했는데요. 뭐 대단한 검색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오늘은 외국인이 뭘 샀고 전날은 뭘 샀는지 그런 수급 검색기를 하나 제가 알려드렸는데, 외국인 기관 수급 검색기는 일일이 하나씩 찾는 수고를 덜어주고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간과 노력의 수고를 덜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일이 다 찍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이를 통해 편안하게 종목을 체크할 수 있는 도우미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계속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솔직히 그 종목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상승하니까. 아까 MACD나 스톡슬로우, CCI 제가 그동안에 알려드린 보조지표와 이평선과 뭐 추세선을 이용하셔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데 좀 숙달하시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을 관찰하고 데이터화해서 숙달한 이후 실전과 연습과 실전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목표인데, 사실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니까 계속 연습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좀 숙달되시기 전까지는 뭐 만약에 뭐 매매를 한다면 뭐 10주만 사보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좀 확인하시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강은 제가 제목을 일희일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면서도 어렵죠. 마이너스 나면 사실 슬프고, 플러스 나면 기쁘고 한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투자하시다 보면 그동안에 본인의 과거 투자 이력, 아니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가 내려갔다가 또 엄청 신고가 갔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또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여러분께서 좌우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첫 번째는 저번에 윗꼬리 세력의 흔적을 했으니까 오늘은 세력의 흔적 아랫꼬리 캔들에 대해서 첫 번째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린저 밴드는 했었는데 지난 3강에서 했었는데, 이번엔 엔벨로프라고, 엔벨로프는 어떤 거냐, 하락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인데요.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엔벨로프와 볼린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이동평균선으로 주가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매를 보는 게 아니라 1년 중에 이 주가가 현재 어느 위치에 하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라서 좀 이따가 저 부분도 되게 흥미롭게 보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제가 강의 중에 못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노란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내용, 그리고 현재 어떤 대응법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노란톡 채팅방으로 하고 검색창에 홈프로라고 치시면 제 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그러니까 참여 코드가 5546번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현재 정세, 그리고 미국장이 어떻고 현재 오늘 뉴스는 뭐가 있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첫 번째 강의 세력의 흔적 아랫꼬리 캔들, 캔들에서 아랫꼬리 캔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빠지던 주가가 누군가의 관리로 종가 고가 마감,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서 땡땡이 상승시킨다, 뭐 세력이나 뭐 작전이겠죠. 그래서 제가 땡땡이라고 해놨는데, 그리고 주가 관리 혹은 개미털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시가가 이런 부근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갔다 종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험하죠. 매도하고 나서 종가 고가라고 이평선 이렇게 놓으면 진짜 화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설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차트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맥점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치에 따라서는 되게 중요 포인트 자리가 됩니다. 단 현재 이 종목이 뭐 정배열 추세냐, 박스권이냐, 아니면 하락 추세냐에 따라서는 또 경우의 수가 틀리니까 그 점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상승 반전의 신호, 향후 주가 변동성이 생긴다는 신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번 윗꼬리 말씀드렸을 때 그 꼬리 캔들을 기준으로 이평선과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단 윗꼬리 신호는 고가로 갔다가 물량을 아래로 치면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랫꼬리 신호는 하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마감한 거라 약간 경우의 수가 달리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단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야 신뢰가 높고 아래 꼬리 캔들을 기준봉으로 삼고 향후 주가를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전혀 없으면 이런 봉도 크게 의미는 없겠죠. 지지받는다, 뭐 저항받는다 그 정도인데 평균의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 꼬리형 캔들인데요. 몸통의 길이에 따라서 주가의 강도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봉도 몸통이 짧으면 종가 관리를 한 거겠죠. 대신에 양봉 같은 경우는 이 몸통이 길면 길수록 강하게 마감하는 거 아닙니까? 시가 기준으로 보면 같은 위치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여기는 고가 시작, 여기는 중간값 시작, 그리고 종가는 고가 마감, 이쪽은 종가가 중간가 마감, 그리고 저가는 똑같습니다. 저가는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신뢰성이 높다, 몸통이 길수록.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전체 캔들에서는 위로 높으면 높을수록 꼬리가 짧은 게 낫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런 캔들도 있고 이런 캔들도 있고 이게 훨씬 강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좀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는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건 어느 책에 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석 방법에 따라서는 위치에 따라서 상승 반전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이평선에서 깨지다가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부터 차트를 보면서 예시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첫 번째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래 꼬리 캔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요 포인트만 해놨기 때문에 3개 정도 있는데요. 잘 보시면 계속 하락하던 주가가 아래 꼬리 캔들이 나오면서 멈췄습니다. 단 이 자리는 뭐가 틀리냐? 주가가 하락하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1선 저항을 무조건 받는 구간입니다. 노란 선이 21선 저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해도 거기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또 여기 또 나옵니다. 연속으로 그 다음에 아래 꼬리 캔들이 나왔는데 이번엔 21선을 붙이는 캔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나와서 일정의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61선이 아직까지 하락형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락일 때는 그 다음 날이나 3일 안에 하락 캔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지 자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1차 상승 끝나고 나서 내려왔을 때 보시면 중요한 구간이 5일선이 이탈됐는데 저가를 그 전날 치고 그 다음날 보시면 아래 꼬리 캔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캔들로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 저가를 깬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한 열흘 지나서 한번 올라갔는데 직전 고점까지 간 기운이 나온 겁니다. 상승 여력이 나온 건데 지금 중요한 게 여기서도 아래 꼬리 캔들은 있습니다. 근데 5일선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오다가 또 여기서 아래 꼬리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데드 크로스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종목은 내려왔는데 21선이 61선을 깨지 않았고 그리고 등락에서 전체로 보면 지지선 자리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오지 않았죠. 그리고 이 라인에서 보시면 박스권 형태를 그렸을 때 고점에 돌파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살짝 돌파한 구간이 있지만 저점으로 박스권을 그어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61선을 붙이는 아래 꼬리 캔들이 뜬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시면 그래서 연속적으로 2번 나오고 나서 급등을 한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준봉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이 기준봉을 깨게 되면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오는데 그나마 이 삼성전자의 차트가 경우에서가 다른 거는 121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꼬리 캔들을 위치별로 보실 때 평균 거래량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평균 거래량 이상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평균 거래량이 아니죠. 하락하고 나서 엄청나게 터진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SK 하이닉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하락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시면 아래 꼬리 캔들 나오고 그날 위 꼬리 캔들이 나왔는데 음봉이 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시면 하락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락
추세에서 멈춘 것 뿐이지 상승 추세로 전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상승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는 61선이 되는데 문제는 하락형으로 왔기 때문에 직전 캔들 고점까지만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생성이 되면서 올리면은 61선까지 가겠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목표가를 항시 좀 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절대 하락 추세에서는 목표가를 상단으로 잡게 되면 이 캔들로 잡게 되면 도달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 그래서 두 번이 나오고 상승을 한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거는 제가 다 지웠고요. 보시면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아랫꼬리 캔들이 나왔는데 21선 안착하면서 강한 캔들이 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캔들을 기준으로 밀리지 않고 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평선의 어느 위치에 뜨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보조지표를 사용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스톡슬로우로 오늘 해왔는데 보조지표로 아랫골이 나온 자리에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근데 하이닉스는 솔직히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가서 올린 거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낮지만 지속적으로 그냥 한 번에 급등시키는 건 사실 매집을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종목은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캔들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선에서 평균선을 거서 이 자리는 괜찮다 그런 걸 보시면서 만약에 뭐 상승을 해서 5일선을 안 깨면 난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이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또한 똑같습니다. 보시면 아랫꼬리 캔들 하나, 둘, 세 개 떴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점에서 보시면 이 음봉 캔들이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음봉 캔들이 지금 약간은 하단에서 짓누른 거기 때문에 하락을 좀 부추겼지 않습니까? 근데 3일 정도 지지받으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어려우시면 제 강의 중에 3강의 볼린저 밴드 강의를 보시면 볼린저 안으로 들어왔을 때 3일 지지받고 45분봉에서 61선 돌파 시 매수 그 부분은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을 했는데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61선 하락형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수렴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렴을 한 이후에 다시 재상승 121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하락을 이쪽 차트가 없으니까 하락을 깊게 했기 때문에 120선에서 등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는데 보시면은 조정 시에는 또 똑같습니다. 이 기준 캔들이 깨졌지 않습니까? 큰 그래도 장대 양봉이다. 근데 3일 지지받고 여기서 아랫꼬리 캔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수렴한 기간에 비해서 다시 또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 근데 위치별로 보시면 그래서 5일선을 붙이는 아랫꼬리 캔들이거나 21선을 돌파하는 아랫꼬리 캔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캔들 나오고 위로 직전고 좀 돌파. 단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하락을 거의 한 10일 정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 자리에서는 아랫꼬리 캔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 고점 돌파 아랫꼬리 캔들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캔들을 기준으로 RA가 기준열. 보시면 기준선 깨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0선이나 11선 상승 여력을 보면서 했다면 대응은 됐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하다 보면 되게 난해한 구간이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숙달하시면서 볼린저 확장됐지만 3일 동안 고가 갔다가 바로 개파락 나오고서 옮긴 건데 그 이후에 상승.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셨다가 보조지표랑 같이 활용하시면 대응이 되시고요. 그리고 50선, 50라인을 급격히 안 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반등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었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아랫꼬리 캔들인데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배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상승할 때 보시면 120선, 20선, 5일선, 11선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아랫꼬리 캔들 나오고 볼린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종목이 흔들 때 보시면 이 위로 올라갔다가 고가 돌파하는 척하고 음봉 나오고 계속 빠졌는데 지그재그로 양음량은 나옵니다. 근데 이날 아마 개인들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 아랫꼬리 캔들 하단은 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가 되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사실
되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세 나왔을 때 고가 돌파 못하면 뭐 비중을 절반 줄인다든지 그런 전략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 제일 싫어하는 형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아래 꼬리 캔들이 나왔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5일선이 꺾이는 방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캔들이 밑으로 하락했는데 볼린저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음날 개파락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차트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상승세가 꺾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면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단 120선 위에 있었고 골든 크로스가 이 자리에서 나다 보니까 박스를 지키면서 올랐고요. 사실 아래 꼬리 캔들이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부 다 표기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급등을 했는데 다이버전스 나오고 하락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또 있습니다. 아래 꼬리 캔들이 나왔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5일선 하락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120선 근처에서 지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실 때 위치로 보시면 이런 자리들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하단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위로 딱 5일선, 11선 돌파하면야 되게 아름다운 캔들인데, 문제는 이런 자리는 누가 봐도 여기를 가리고 본다면 반등으로 나온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페이크성으로 봉이 생긴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락.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실 때 제가 일부러 이거는 어려운 자리에 캔들 나온 걸 찾아갖고 온 건데요. 삼성전기인데 보시면 하락형일 때는 아래 꼬리 캔들이 나오려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전 고점 돌파 보이시죠? 예, 돌파 못하니까 그대로 그냥 내려온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 보조지표도 다이버전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숙달을 하셔서 계속 보시면 나중에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삼성카드. 삼성카드도 하락하다가 보시면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래 꼬리 캔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왔는데, 예, 급등은 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봉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 돌파 못하고 다시 조정.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역배열에서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마십시오. 역배열에서는 목표가를 높게 잡으면 다시 회귀돼서 본인 매수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1선이 계속 내려왔는데, 예,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돌파했지만 아직은 이평선 수렴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수렴되고서 가는데 박스권에서 보시면 여기에 나왔지만 중요한 게 상승 각으로 바뀌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상승 각으로 가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상승 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캔들 나오고 그 다음날 이틀은 돌파했지만 다시, 예, 이탈. 근데 이제 중요한 자리가 하나 바뀝니다. 왜냐? 이 자리부터 등락을 했지만 하단을 깨지 않으면서 여기 아래 꼬리 음봉이 하나 있습니다. 음봉이 나온 이후에 급등. 그리고 장대 항봉이 나온 자리에서 아래 꼬리 캔들 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 급등.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몇 번은 말씀을 드리지만 보조지표와 캔들과 이평선을 동시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지표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RSI든 스톡캐스터든 CCI든 이 볼린저 밴드든 하나는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셔야 그 다음에 편하지,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 그러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반복 학습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숙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종목 하나 가지고만 하루에 한 번씩만 보셔도 한 달에 20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그렇게 파악하셔갖고 좀 숙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한 종목이죠. 네, 삼성 SDI인데 여기 보시면 캔들 나왔는데 중요한 게 21선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위치가 위치인 만큼 지지받고서 다시 내려왔는데 그 저점을 이탈 안 하고, 예, 캔들 위로 올라갔죠. 근데 61선 수렴 구간에서 또 보름 정도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렴 기간이 걸리면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단 여러분이 어떤 평균선을 만들어서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어떤 그 자기 추세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종목에 대한 툴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예, 이 수익률은 작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아래 꼬리 캔들이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1차 상승이 나오고 박스권 안에서 나와서 크게 흐름이 없었습니다. 단 지지는 받는 걸로 해서 상단 볼린저로 갔는데 볼린저가 문제는 여기서부터 압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팽창되기 전까지는 나온다고 해더라도 상승이 위로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그래서 볼린저하고 같이 보시면 좀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하다가 아래 꼬리 캔들은 나왔습니다. 근데 단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 상단 저항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볼린저 위에서 천정 치는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상승하고 들어왔는데 아 나는 여기 갈 거야. 예, 그거는 분봉이나 거래량을 다 확인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요. 이 자리에서 붙여놓고 쏩니다. 절대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야 될 게 이평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진짜 100에 5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천정을 치면 조심해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볼린저 밴드 천정 칠 때 조심해라. 그래서 상승했을 때 직전 고점 거래량 실린 자리 일단 저항 걸렸고요. 단 여기 음봉이 되게 애매한 자리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박스권이 길다 보니까 그 다음날 양봉 뜨면서 땡겨놓고 계속 올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또 뜨고 올렸는데 이거는 테크닉적으로는 단기 트레이더는 아시는 분들은 알 건데 이날의 상승 약간 어떤 포인트를 음봉으로 약간 뭐 감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한 건데 다음날 보시면 이제 갭 상승은 안 났더라도 시가 시작하면서 올라가니까 이런 자리 캔들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상단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추세를 좀 하락하는 걸 멈춘다는 캔들은 좀 자세히 보시고요. 이런 자리에서 뜨면은 45분에 제가 계속 노래 부릅니다. 61선 꼭 보세요. 61선 그러면 위치상 상승각으로 나와 있으면 상당히 탄력도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SK바이오팜인데요. SK바이오팜은 최근에 오늘 주가는 아마 여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락을 계속 하다가 아래 꼬리 캔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하나 아셔야 될 게 11선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렴을 하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래 불렀습니다. 그 캔들을 아래를 기준으로 거라. 그러면 반등은 했지만 여기서도 기존의 저항대 보이시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긴 했는데 3일, 4일, 5일 되니까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 그리고 제가 원래 방송에서 언급했던 자리는 여기였는데 그 다음에 급등 나오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 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 21선 이격을 좁힌 상태에서 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렴을 하는데 어차피 이 종목이 여러분 뭐 시총이 2천억, 3천억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등세가 상당히 나오면서 오늘 아마 18만 7천 원인가까지 갔다 온 걸로 제가 보고 왔는데 그래서 아래 꼬리 캔들 위치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서도 5, 6% 이상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여기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지금까지 갖고 왔다면 저는 계속 이 종목 강조했던 이유는 신규 상장하고 나서는 사실 따상 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찌됐든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으니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최근 시장과 좀 부합하다 보니까 좀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이 좋은 서울 반도체인데요. 서울 반도체 또한 잘 보시면 120선 까만색에서 수렴할 때 사실 여기 세세한 부분에 보면 있긴 했는데 제가 일단 다 뺐습니다. 그런데 아래 꼬리 캔들이 좀 파이팅하게 나왔죠. 파이팅하게 나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캔들 쪼개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간 자리 터치하고 급등시킵니다. 그리고 상승 나왔을 때 항상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꼬리가 계속 나오는데 고가를 갱신을 나중에 못하면 바로 빼버립니다. 이거 강의 몇 번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눈속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가는 올리지만 계속 저항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튼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도할 때 좀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아래 꼬리 캔들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표시는 해왔는데
상승 자리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봉을 기준으로 아래 위로 거보시면 보이시죠? 그러면 양봉으로 기존의 음봉을 어떻게 보면 메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고 나서 또 하락 기조처럼 나오다가 또 중간 그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그 캔들 기준으로 상하단을 꼭 선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형태의 캔들이 있긴 한데 문제는 하락형이다 보니까 제가 3일 지지 노래 부르죠. 그나마 60일선은 상승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아랫꼬리 캔들의 위치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매매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평선과 볼린저를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코스피만 하니까 뭐라 할 것 같아서 아까 방금 전에 서울반도체 그다음에 태웅로직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괜찮게 생각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이 자리는 뭐 급등이 나온 다음에 코스닥이니까 이제 내려오고 박스권을 했는데 중요한 게 여기 기준열이 하나 생깁니다. 대량 거래량. 근데 위에 고점, 직전 고점 돌파 못하고 다시 내려오고 윗골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했던 종합 선물 세트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랫꼬리 캔들이 나옵니다. 두 개가. 그리고 급등했는데 직전 고점.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번은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으로 하려면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이 지금 여기까지는 안 좋았지만 여기서부터는 수렴을 한 겁니다. 고가를 높이면서. 그러니까 61선, 121선, 21선이 붙으면서 저쪽에 상단에 있을 때하고는 모양새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 120선이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을 때는 기존에 내려오는 가가구는 주가 흐름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랫꼬리 캔들 나오고 급등 N자로 하면서 지금 4,000원에서 거의 5,500원이니까 30% 이상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코스닥도 가능한데 코스닥은 약간은 좀 페이크성들이 많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흐름에서는 아랫꼬리 캔들이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랫꼬리 캔들이 발생 이유지 그날은 사실 단타 치는 거 아니면 그 봉을 기준봉으로 보십시오. 그 봉을 아랫꼬리 발생 이유, 그 봉을 기준봉. 그리고 캔들 쪼개기 기법 활용.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느 위치가 포인트가 될지는 분봉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분봉은 다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분봉을 보신 다음에 그 기준봉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배열 추세 종목의 확률이 높고 5일선 안착 여부.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아랫꼬리 캔들 나왔어요. 5일선 내려갑니다.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다음날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보통 이평선이 5일선이 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게 중요하냐. 5일의 평균값이니까 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착이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10년 이상 하면서 제가 이제 터득한 게 5일선 이탈했을 때 질문하신 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사용법을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저처럼 활용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통계를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셨다가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보조지표랑 동시에 사용을 해야 효과를 발휘하지 그거 하나 가지고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톡 슬로우를 쓰든 CCR을 쓰든 RSI를 쓰든 본인한테 맞는 보조지표를 2개 정도 꼭 파악을 하셔갖고 그러니까 하단의 보조지표는 1개 정도 쓰시면 되고요. 볼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거는 꼭 선택을 하셔가지고 숙달아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배열식 볼린저 밴드 기법 나오죠. 3일 지지후 5일선 안착. 이거는 제가 노래 불렀습니다. 계속. 기존 강의에서 45분의 61선 기법. 이 부분을 꼭 역배열 기법이나 볼린저 기법을 하셔갖고 파악을 하셔서 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거는 지금 아랫꼬리 캔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법을 했고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내용이 있다면 노란톡 채팅방 오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고 홈프로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장중에 뭐 이슈도 알려드리지만 이런 강의 내용도 자세하게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왜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홈프로라고 검색하셔서 오시고
5546번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USB가 다음 주부터 발송이 됩니다. 제작이 완료가 돼서 15분까지 제가 약속 드린 대로 다음 주에 아마 전부 다 발송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 시장하고 싸우지 말고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좋은 종목을 골라서 여러분은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라고 기법 그 USB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에 활용된 것만 했습니다. 뭐 종목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제가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50% 이상이 담겨 있으니까 꼭 받으신 분들은 복습해서 엑기스만 담았으니까 꼭 활용도를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엔벨로프 기법과 볼린저 밴드. 그래서 일단은 엔벨로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엔벨로프는 21선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가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볼린저랑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볼린저 밴드하고 똑같지만 퍼센테이지를 넣는 부분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21선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상단과 하단 퍼센테이지 비율로 나타내는 모양의 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띠겠죠. 예, 볼린저랑 거의 같긴 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화면을 보여드리고요. 엔벨로프가 상하로 평균값에서 이격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21선이 있으면 만약에 제가 21선 기준으로 10%로 등록을 한다. 예, 엔벨로프 수치를 얘기하는 퍼센테이지를 10%로 하면 위로 10%, 아래로 10%의 선이 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해석이 편하죠. 그래서 20일 평균값으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우량주가 악재나 다른 이유, 하락장 이내 하락하거나 하단 가격 조정 시 엔벨로프 하단선을 왔을 때는 매수해서 수익 내는 기법입니다. 근데 단 하단으로 계속 내려갈 때는 큰일 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엔벨로프는 보통 20일 평균선,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하단으로 10에서 20% 떨어졌을 때,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기법. 근데 저는 수치를 좀 다르게 쓰니까 좀 이따 잘 집중을 하시고요. 엔벨로프 페리어드, 그러니까 이평선에 20일,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를 13으로 합니다. 저는 보통 아마 거기 등록되어 있는 게 뭐 6으로 돼 있고 7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인데 퍼센테이지를 13으로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등록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에 13% 이격. 단 엔벨로프는 자주 닿지 않습니다. 볼린저랑 달라서. 그래서 매도의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3강에서 했던 거 있죠, 여러분. 밴드 거래법을 기법을 참고를 하시고요.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좀 이따 화면을 보시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 등록하는 방법인데 영어로 EN을 치시면 엔벨로프라고 나오죠, 영어로. 그래서 적용을 누르시면 간단합니다. 적용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다음 화면에서 원래 페리어드는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퍼센테이지를 보통 아마 키움에서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6으로 되어 있고 7로 되어 있고 뭐 대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이게 6에서 아마 10%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증권사 HTS를 그동안에 많이 써봤지만 회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값은 홍프로가 쓰는 평균값은 13%. 13으로 하는 이유가 15로 하면 너무 벌어지고 15로 하면 좀 자주 닫고 해서 13%로 하니까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홍프로가 쓰는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3%로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3%로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떴습니다. 그러면 엔벨로프로 보면 제가 얘기한 강의했을 때 여기서 깨진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이론으로 따지면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엔벨로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원래는 다운 후에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기법입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만약에 쭉 가갖고 여기 닿습니다. 13%로 했을 때. 그러면 매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닿는데 이렇게 되면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엔벨에다 볼린저를 같이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이 SK 하이닉스. 여기서도 보면 매도 자리 뜨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는데 매수 자리 똑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계속 닿으면서 내려가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방법. 하나는 중간점에 왔을 때 매수하는 방법. 하나는 4일 이상 지지받았을 때 매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분할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계속 분할하다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닿았을 때 매도한다는 원론은 똑같습니다. 볼린저랑 같은데 수치가 다를 뿐이니까 일단은 눈에 익히시라고 대형주를 지금 보는데, 세 번째가 이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도 엔벨로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밖에 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밖에 있을 때 하면 닿다고 여기서 했으면 손실 엄청 났겠죠. 그래서 몇 번은 설명드리지만 이탈되고 들어왔을 때 사용하라는 거지, 이거를 이탈됐는데 무조건 그냥 매수한다, 접근한다 그러면 손실이 상당히 크게 나니까. 그 다음에 상단 닿았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을 대니까 이게 지금 약간 지지받으면서 내려가는 구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닿고서 떨어지는데 여기서도 또 엔벨로프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매도의 자리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엔벨로프를 봤는데,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느냐, 볼린저 밴드를 클릭을 해서 적용을 누르면 다음 화면 같은 게 뜹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 사실 지금 복잡하니까 중간선을 없애버리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뭐 빨간색으로 하시든 파란색으로 하시든 해갖고 적용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뭔가 다르죠. 엔벨로프 외곽에 있는 선이 생겼고 중간에 엔벨로프는 그대로 가고 대신에 볼린저의 빨간 선이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아까 볼린저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는 게 더 확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를 두 개 병행 사용하는 건데요. 화면을 따로 저장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엔벨로프 나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볼린저 밴드 이탈하고 들어왔을 때 3일 지지, 그리고 45분봉에 61선 지지, 그러면 이쯤 됩니다. 그러면 수익 났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자리는 못 갔지만 볼린저 상단은 갔습니다. 그럼 매도가 가능했겠죠. 그리고 볼린저 박스 쳤을 때 하단 나왔을 때 매수 자리 뜨고 상단에 볼린저와 엔벨이 동시에 겹칩니다. 거의. 그러면 매도 자리. 그 이후에 보시면 여기는 안 닿지만 엔벨로프는 위에 상단 안 닿죠. 근데 여기서도 볼린저 밴드는 닿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고가 못 가니까 또 하락. 예, 그리고 지금은 동시에 겹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마 목요일 전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겠죠, 지금. 그래서 가격은 아직 돌파를 못하고는 있는데 사용 방법이 그래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린저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천장 쳤을 때 보이시죠? 그리고 하단 3일 지지. 그러니까 엔벨은 일정 수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이게 벌어지긴 하는데 볼린저는 더 가까이 붙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두 개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겹치면 잘 봐야 되겠다. 이제 거의 하락이 마무리됐나? 그래서 5일선이 안착되고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안으로 들어왔을 때 3일 이상 절대 저가를 깨면 안 됩니다. 3일 이상 깨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1일이 되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여기서도 엔벨은 안 닿지만 볼린저는 닿고, 여기서도 볼린저는 닿았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볼린저 엔벨 동시, 그러니까 동시에 걸리는 자리는 거의 매도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현대차도 똑같습니다. 볼린저는 계속 닿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한 가지 팁이, 엔벨로 했다면 여기서 매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볼린저로 했으면 여기서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디테일한 면에서는 두 개를 동시에 쓰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조금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볼린저 안에 걸렸고 엔벨은 밖으로 나갔지만 결국엔 똑같고, 위치상 압축 자리가 여기 뜹니다. 근데 엔벨로프는 압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누를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볼린저를 동시에 쓰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도 닿고 엔벨로프 타고 올라갔을 때 볼린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천정형 떴죠. 그리고 하단에서 3일 지지받고 안으로 들어온 거.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계속 복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이 SKU 바이오팜. 아까랑 많이 다릅니다. 하단 찍었을 때 볼린저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엔벨로프는 안 닿지만 볼린저 상단 닿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구간이, 여기서도 보시면 엔벨로프는 안 닿지만 볼린저는 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병행하시면 상당히 도움은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3일 지지받고 들어왔죠. 근데 이 자리는 동일할 거란 예상은 듭니다. 아마 60
45분의 60일이 여기서 안착이 될 건데 엔벨로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로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엔벨로프하고 같이 겹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단에서는 이 자리는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박스권인데 근데 압축이나 팽창될 때 상황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다 안으로 들어오고 계속 보시면 똑같죠, 위치가. 예, 여기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엔벨로프는 안 닿습니다. 단 볼린전 돌파했다 내려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런 자리들이 저항대가 동시에 겹치는 자리가 항상 저항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후에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제가 코스닥에 대한 종목을 하나 해왔는데 보시면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왔을 때 3일 지지, 단 엄청나게 좀 수렴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큰 슈팅이 나오고 하락했을 때 보이시죠? 예, 엔벨로프 밖으로 나갔을 땐 그래서 매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볼린저를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자리도 거의 동일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같이 사용하면 하단에선 조금 빨리 벌 수 있고 상단에서는 훨씬 효과적이다는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장기 이동평균선으로 주가 위치를 파악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현재 주가의 중장기 이동평균선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이동평균선 중 121선과 241선을 그리고 볼린저 밴드만 설정하고 일봉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121선은 6개월의 주가의 그러니까 종가 주가겠죠. 평균가. 그 다음에 240선은 1년 주가입니다. 평균가. 그래서 현재 주가가 연중 어느 정도의 평균값. 그러니까 120선하고 240선 근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주가가 연중 주가나 6개월 주가의 평균값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배열, 역배열을 구분해서 분석한다. 매매보다는 주가 위치 분석에 적용해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위치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61선이 지금 121선이 이 부분이고 241선이 지금 검정색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1년치 주가는 현재 여기 240이 이 자리니까 이 자리고 여기 120일이 6개월이니까 이 자리. 그러면 노멀하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치 평균값에 왔을 때 난 매매를 하겠어. 그러면 이만큼 수익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 내려갔다고 싸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이거는 원론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 6개월 주가의 평균값하고 그리고 1년의 주가의 평균값을 내본다면 이 주가가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와 있냐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적응되기 전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데드 크로스나고 골든 크로스나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 위치로 보면 현재 여기서는 6개월과 1년의 공통 평균값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빠졌습니다. 계속. 그러면 최근에 와서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했으면 수익률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의 위치에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를 판단하고 매매에 이용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단 오늘 제가 되게 빠르게 왔습니다. 일부러 이게 차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실전 매매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강의를 했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되게 괜찮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121선과 240선만 남겨놓고 싹 다 지우고 나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까지 하지 못한 내용은 노란톡 채팅방에서 여러분 뭐 홍프로라고 치시면 검색창에 홍프로라고 치시면 5546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아무래도 지금 이제 12월 달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종목이나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하셔서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올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